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숙소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 고민 많으셨죠? 제가 직접 묵어본 숙소와 인근에 여행할 수 있는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호텔은 DDD 호텔인데요. 이 호텔은 교통이 편리한 게 큰 장점이에요. 바로쿠초역에서 보도로 4분 거리, 아사쿠바시역에서 보도 5분 거리, 히가시니 혼바시역과 고덴마초역 전부 보도 10분 이내입니다. 호텔 입구는 통유리의 거대한 출입문이 인상적인데요. 하지만 1층에는 프론트가 없고 2층으로 올라가야 체크인할 수 있습니다. 복도는 짙은 녹색 톤으로 통일되어 있고요. 숲향이 느껴져서 브랜드 컨셉을 단번에 이해했어요. 객실 역시 같은 컬러로 통일되어 있어서 눈이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묵었던 일본 호텔 객실이 워낙 작다 보니 저는 이 정도도 공간이 충분하다고 느꼈고요. 욕실은 매우 깔끔하고 신축 같은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가운과 슬리퍼였습니다. 마치 무인양품에서 판매할 것 같은 긴 셔츠형 가운과 도톰하고 부드러운 슬리퍼는 소장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보통 호텔에서 어댑터를 렌트하면 어댑터만 띡 주는 경우가 많은데 DDD 호텔은 정성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었고 이런 작은 부분에서 브랜드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식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필요한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가성비 호텔의 조식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체크인하고 나서 인근 관광지인 아메요코 시장을 갔습니다. 아메요코 시장은 과거에 암시장에서 시작된 재래시장으로 지금은 도쿄에서 활기찬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의류, 잡화, 길거리 음식, 식료품까지 없는 게 없고요. 딱 부산 국제시장과 매우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아메요코 시장 바로 옆에는 거대한 숲 같은 공간에 우에노 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여러 신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이 풍수적으로 안전과 보호의 기운이 모이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어서 꼭 와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하나노조 이다리 신사에 들렸는데요. 이나리 씨는 농업과 공업, 상업뿐만 아니라 교통과 안전, 상업 번창에 가족 평화까지 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빌고 왔어요. 그리고 안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우에노 도쇼구가 있는데요. 1627년에 창건된 금빛의 화려한 금색전이 특징이며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에도 초기 건축입니다. 저는 우에노 공원에서 나와서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센소지를 방문했는데요. 두 어부가 강에서 불상을 건져 올린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이곳은 거창한 소원보다 그저 잘 살아가게 해달라는 소박한 바람이 어울리는 장소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바라는 게 딱 그거거든요. 하루하루 무탈하게. 제 가치관과 딱 맞는 곳이라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보고 왔습니다. 센소지로 들어가는 길에는 전통 상점거리가 이어지는데 다양한 간식과 기념품, 전통 물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센소지에서 조금만 걸으면 스미다 강이 나오는데요. 강변 산책로가 매우 잘 되어 있고 해질 무렵에는 물에 비치는 도시 불빛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숙소까지 천천히 걸어오시면서 이 풍경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안내해드린 동선은 숙소에서 2km 내외로 충분히 보도 이동이 가능한데요. 물론 지하철을 타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지만 저는 걸으면서 구석구석의 골목 감성과 건축물을 천천히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시부야역 인근에 위치한 시퀀스 미야시타 파크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이 호텔은 시부야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접근성이 정말 좋아요. 지하철을 이용하실 경우 시부야역 B1 출구에서 보도로 3분 거리고요. JR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하치코 출구에서 보도 약 7분 정도 이동하시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B1 출구로 나와 길을 따라 걸으면 루이비통, 구찌, 발렌시아가 프라다 매장을 지나게 되는데 그 길의 끝에 호텔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호텔은 1층에서 체크인할 수 없고 4층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자동 체크인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서 비교적 빠르고 편리하게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호텔은 공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낮에는 정원처럼 피크닉을 즐기기 좋고 저녁에는 야경을 감상하기에 매우 분위기 있는 공간입니다. 객실에 들어서면 공간이 넓지는 않고 퀸사이즈 침대 하나가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TV는 옆으로 배치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뷰 중심으로 설계된 객실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면대가 객실 내부로 빠져있는 구조인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세안을 하다 보면 객실로 물이 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고요. 또한 옷장이 따로 없고 옷걸이만 걸려 있더라고요. 화장실 역시 이전에 묵었던 DDD 호텔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이고 욕실, 변기, 샤워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변기와 샤워 공간이 바로 맞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단 하나의 장점이 모든 단점을 압도합니다. 바로 뷰인데요. 왼쪽으로는 철로가 보여서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고 오른쪽으로는 도로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 도심의 움직임이 그대로 보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어둠 속에 열차의 불빛이 이동하는 모습과 도로 위의 차량들이 불빛에 어우러져 정말 압도적인 야경을 만들어냅니다. 멀리서 보이는 타워까지 시야에 들어오면서 객실 안에 있으면서도 도쿄의 거대한 도시 풍경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조식은 인당 약 3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메인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메뉴판을 가져다 주십니다. 메인 메뉴가 나왔을 때 너무 부실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일반 호텔처럼 다양한 조식 뷔페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꽤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조식 메뉴는 DDD 호텔보다는 미야시타 파크 호텔이 조금 더 고급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텔에서 보도로 약 10분 거리에 요요기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은 1964년 도쿄 올림픽 당시 선수촌으로 사용됐던 곳으로 현재는 도심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넓은 공원입니다. 넓은 잔디밭과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 러닝을 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요기 공원 바로 옆에는 메이지 신궁이 있습니다. 이곳은 메이지 천황과 쇼켄 황태호를 기리는 신사로 우리에게는 한일 강제병합의 상징적 인물과 연결된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제는 국가적인 통합을 명분으로 조선인들에게 이세신궁이나 메이지신궁 등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참배를 하지 않았고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마음에 되새기며 조용히 한 바퀴 둘러본 뒤 나왔습니다. 메이지 신궁에서 약 10분 정도 걸으면 오모테산도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하이엔드 브랜드 매장과 세련된 상점, 카페들이 길게 이어진 대표적인 쇼핑 산책거리입니다. 끝까지 걸어보며 구경하기 좋고요.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저는 시부야역으로 돌아와 스크램블 교차로를 지났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약 2,000명에서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든 방향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장면은 그 자체로 장관입니다. 시부야 츠타야 2층에 위치한 스타벅스에서 교차로를 정면으로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크램블 교차로를 지나 걷다 보면 한국의 명동을 떠올리게 하는 매우 활기찬 쇼핑거리가 이어집니다. 양쪽으로 다양한 상점과 드럭스토어, 패션 매장, 음식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여정을 마치고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하실 때는 시부야역에서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열차는 시부야역에서 환승 없이 나리타 공항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 되고요. 좌석이 지정되어 있어서 짐이 많은 여행객에게 특히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DDD 호텔과 미야시타 파크 호텔을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DDD 호텔은 한마디로 머물기 편한 호텔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렸습니다. 욕실, 샤워실, 화장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했고 비데 역시 온도 조절과 건조 기능까지 갖춰져 있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일본 갈 때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드라이기가 만족스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람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텔에서 제공한 드라이기는 제가 그동안 일본에서 사용했던 드라이기 중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옷장이 따로 있고
여유 공간도 있어서 짐을 정리하기에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숙박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호텔이었습니다. 다만 창밖 풍경에서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반면 시퀀스 미야시타 파크 호텔은 세면대가 객실 안에 위치해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고 비데는 딱 기본 기능 위주였고요. 드라이기 바람도 어느 일본 호텔처럼 바람 세기가 되게 약했어요. 저는 화장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조금 불편했고요. 전반적인 숙박 편의성만 놓고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호텔은 그 모든 단점을 단번에 잊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죠. 바로 창밖에 펼쳐지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죠. 4월 말 기준으로 DDD 호텔은 20만 원대였고요. 조식 포함입니다. 시퀀스 미야시타 파크 호텔은 1박에 40만 원대였고요. 조식은 별도였습니다. 아무래도 미야시타 파크 호텔은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 입지 자체가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